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경기회복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네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꽤나 충격적인 일로 바뀌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부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올지 말라고 압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2% 격차 7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5.25에서 5.5로 올립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2%가 벌어지는데요. IMF 이후 단 한 번도 없던 금리 격차입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를 벌써 넘어섰고 미국이 7월 26일날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이 없죠. 게다가 9월달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걸로 이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9월달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2%가 아니라 2.25%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참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원달러 환율 다시 안정화 됐잖아, 괜찮아졌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27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시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계속 잠복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의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위험해지고 있는 중입니까? 위험해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가계부채 계속 주택담보대출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증권사나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연체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폐부 대출이 제일 부실의 연체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계부채대로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괜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리오프닝요,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들요,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얘기하듯이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별로였지만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회복되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장밋빛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될까? 의구심이 많이 되는 거죠. 경기회복을 지켜본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경기회복 갈 길이 뭔데?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나 연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쩐 일이 계속 벌어질까 걱정이죠. 물가가 8월 이후에 다시 3%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서울은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인상합니다. 그게 그걸로 끝날까요? 다른 쪽으로 전이가 안 될까요? 계속 확산될 것 같은 우려가 계속 드는데 참 걱정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생기죠. 안심할 수 없죠. 이게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괜찮아졌다, 저점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할까? 결국에는 미국이 5.5가 되고 한국이 3.5가 되면 해외에서 한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데요. 미국이 7월달에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괜찮을까요? 한국은행은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입으로는 계속 매파적 시그널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틀어막아가지고 못 올린 거야. 한국은행 계속 그 역할 하려고 했어. 이런 느낌을 주려고 그냥 저러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꽤 우려스러운,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저의 기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닥칠 수 있는 일인데 저처럼 잘 모르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저들은 과연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지만 정부에서 압박을 워낙 많이 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걸까요? 과연 앞으로의 한국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는 걸까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걸까요?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어떤 상황들이 닥치는 걸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금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꽤 충격적인,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폭탄이, 경제 위기가 언제 터진다? 두고 봐야죠. 기다려야죠. 확실한 건요. 확실한 건 뭡니까? 두고 보자라는 거죠. 지금 별일 아니다. 괜찮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도 될지 아닐지는 각자 판단하는 각자의 몫입니다. 확실한 건 뭐다? 여기저기 어디를 둘러봐도 지금 상황이 좋다, 괜찮아진다,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런 것들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놓기는커녕 더 우려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님한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상황입니다. 나라 꼴이 지금 아수라장이죠.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네 삶이 얼마나 악화될지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경제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지금의 한국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GDP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리 안 올리고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면 참 욕이 나올 지경이죠. 입으로만 맨날 경기가 안 좋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가계부채가 심하다, 다주택 자동채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지 저 자리에 있으면 저 자리에 걸맞는 책임이 필요한데 그런 책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자리를 탐내는 위인인가 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7월달 인상되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2%가 벌어진다. 하지만 저들은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어댑니다. 경제가 매우 안 좋다고, 대비해야 된다고. 그 대비하라고 그 자리에서 한국의 총재 자리를 맡겼건만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저들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는 닥칠 수밖에 없구나, 경제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을 좀 더 조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